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매달 열리고 있는 인구 비상대책회의.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늘어 반갑지만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이라 예단하긴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철저한 대책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산과 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지금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닷새만 쉴 수 있는데 앞으론 이 기간을 열흘로 늘리는 겁니다. 배우자 유산 사산 유급 휴가도 신설해 사흘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이동 편의도 개선됩니다. 서울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별도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조리원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 의무화를 추진하고 출산지원시설 불모지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국비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이용자 상황에 맞춰 임신 출산 지원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11월부터는 각 부처 산하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부처별 인구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하는 부모 간담회를 열어 워킹맘에게 정책 제언을 들은 정부. 현장 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일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이후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이 육아휴학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 상한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은 무이자 대출과 공제금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내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행됩니다. 가족 친화 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선정 사업장이 유예 대상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인구 비상대책 회의에서는 청년의 조기 사회 진출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노동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별도의 청약 통장 없이도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정부가 우수한 입지에 자리한 중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들여 공급하는 것으로 31일부터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모집 물량은 9개 지역에 총 1,091가구로 전체 물량의 88%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나머지 물량은 광주와 대구, 경남과 충남 등에 공급됩니다. 모집 유형은 든든 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하는데 든든 전세의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 관계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과 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후 6년간 거주하면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고 자산은 3억 6,2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최초 입주 시 감정가와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과 자산 요건을 넘는 경우에는 든든 전세형의 경우 최대 8년을, 월세형은 14년 동안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추가로 더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을 비롯해 상세한 주택 위치 등은 31일부터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아 원전 정책 정상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신한울 1, 2호기는 이후 처음으로 준공된 원전이고 3, 4호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된 첫 원전입니다.
모든 공사를 마친 신한울 1, 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절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원전 8기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습니다. 신한울 원전 1, 2호기 종합준공과 3, 4호기 착공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 성장과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00조 원 규모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존에 진행 중인 세울 3, 4호기 건설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통해 원전업계의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해 원전 산업의 미래를 지키고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기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산학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 양성 시스템을 촘촘히 갖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SMR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부터 운영, 수출과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국외 인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유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12,998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습니다. 2019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가을무는 지난해보다 무려 19.4% 재배 면적이 줄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재배 시기인 7월부터 9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싹이 나지 않은 밭이 많았던 겁니다. 최근 배추와 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재배 면적이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배추와 무 가격 상승으로 김장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41만 9,130원으로 지난해보다 19.6% 더 든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비축 물량을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의 적극적인 생육 관리를 지원해 작황 상황을 호전시켜 11월 중순 이후에는 수급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김장에 쓰이는 농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배추와 무 등은 전국 마트와 시장 18,300곳에서 12월 4일까지 최대 40% 할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천일염, 새우젓 등은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를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지속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나사와 5번째로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맺은 국가가 됐습니다. 두 기관은 달 착륙선 개발과 우주통신, 우주인 지원 도구 개발 등 다양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으로 한미 우주동맹 강화를 통해 우주 탐사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검토 결과를 받아보니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은 0.6에서 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